지난달 이란 수도 테헤란 동부에서 백주대 낫에 벌어진 이란 핵과학자 모센 파흐리자데 암살 사건이 세계 무기 시장에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차량 등에 탑재된 기관총을 원격 조종하는 이른바 원격 사격 통제인 RCWS가 테러에 악용된 사례이기 때문인데요. 이란 핵과학자 암살 사건 배후가 이스라엘 대정부기관 모사드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완전 범죄를 노린 영화 같은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경호원이 탄 차량 2대가 파흐리자데 승용차 앞뒤에서 호위한 상태에서 차량 행렬이 회전식 교차로 진입해 속도를 늦추자 벼랑강 기관총 사격 소리가 났습니다. 교차로에서 약 140m 거리에 주차한 닛산 픽업 트럭에 설치된 원격 조종 기관총에서 발사된 총알이 그의 승용차에 맞았습니다. 기관총이 설치된 픽업 트럭은 기관총을 발사 후 증거인멸을 위해 자폭장치로 폭파되기까지 했는데요. 이란 최고국가안보위원회 사무총장에 따르면 파흐리자데는 새로운 형태의 복합작전으로 살해됐다. 암살작전은 매우 복잡했으며 전자장비를 사용했고 현장에는 아무도 없었으며 적은 완전히 새롭고 전문적인 방법으로 목표를 달성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얼마 전 하나디펜스의 새로운 장갑차에 대한 소식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 장갑차는 제2의 레드백으로 불릴 만큼 첨단의 무장과 센서를 장착해 압도적인 성능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특히 한국의 무기체계에서는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시스템을 대거 적용함으로써 한국의 방산무기 기술력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계 차륜형 장갑차에 새로운 강자로 등극하고 있는 한국의 타이곤과 새로운 무장 시스템인 RCWS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컷 호랑이와 암컷 사자 사이에서 태어난 범사자를 타이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다른 종의 교배를 통해 서로의 각 장점만을 모아놓은 새로운 종이 탄생하는데요. 우리가 개발한 타이곤도 비슷한 개념입니다. 한국이 개발한 이 장갑차는 범사자급 용맹함을 강조한 차륜형 장갑차입니다. 하나디펜스가 개발한 타이곤은 바퀴 6개, 축이 6개 달린 차륜형 장갑차로 강력한 기동력을 자랑합니다. 바퀴 하나하나를 독립적으로 구동, 제어할 수 있으며 도로에서는 일반 차량과 같이 안정적이고 빠르게 주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총탄과 질에 대한 방어가 가능하고 다양한 무장 시스템 장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525마력의 고성능 동력 장치를 탑재해 최고 시속 110km 이상의 기동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중량은 21톤으로 최대 11명의 병력이 탑승할 수 있으며 주요 무장으로는 12.7mm와 30mm의 RCWS 원격 무장 시스템과 90mm 기관포, 7.62mm 부무장 등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RCWS란 차량에서 원격으로 운영되는 무장체계로 전장에서 교전 중인 아군 승무원의 생존성을 크게 높이는 기능을 하는데요. 국내에서는 하나디펜스가 유일하게 자체 RCWS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타이곤이 특별한 점은 이 RCWS가 접목됐다는 점입니다. 현대전쟁은 이제 무인 원격 무기가 대세를 이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RCWS는 지상로봇, 공격용 드론 등에 활용되기에 앞서 미래전의 지상무기 함정에서 보편화할 것임을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최근 들어 전 세계가 크게 주목하는 무기체계입니다. 기존 기동 장비는 대부분 무장 장치가 거치 형태로 돼 있어 시가정, 산악전 등 사격수 외부 노출에 따른 아군의 피해가 크고 야간 기동 간 운용성이 낮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단점을 보완해 장갑으로 둘러싸인 차량 내부에서 원격 운용되도록 개발된 새 무기체계가 RCWS인데요. RCWS로 사수가 방호된 공간 내에서 외부에 설치된 각종 구경의 소총, 기관총, 대공포 등을 원격 운영해 정찰 교전 임무 등을 주야간 수행해 적 피탄 보호는 물론 화생방전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임무 수행이 가능한 것이 장점입니다. 국내 RCWS 전문가들은 이란 핵과학자 암살 사건처럼 정차된 차에 설치된 기관총을 원격 제어하는 것은 RCWS의 기초기술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방기술품질원에 따르면 장갑차, 전술차량, 전차, 자주포, 함정뿐 아니라 자율주행하는 무인 차량 등의 K4 40mm 유탄 발사기, K6 12.7mm 기관총뿐 아니라 30mm 기관포,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 대공 대전차 미사일, 연막탄 발사기 등 다양한 무장을 장착하는 추세로 진화하고 있다고 전했을 만큼 이제 무인 원격 시스템은 현대전쟁의 흐름을 바꾸는 중요한 요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첨단화된 전장에 우리 한국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2003년부터 17년간 원격 무장 사업을 해왔습니다. 현재 함정용 K6 기관총과 KAV용 복합화기 RCWS 양산 및 무인수색 차량 무장장치 개발, 차륜형 장갑차용 사업 참여를 준비하고 있으며 K6 RCWS는 항만경비정 및 검독수립 비차기 고속정에 탑재하기 위해 2017년 전력화했습니다. 여기에는 열상 카메라, 거리 측정기를 이용해
함정 내부에서 표적을 주야간 구분 없이 탐지, 식별, 추적해 사격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무인 원격 함정인 검독3 B의 경우 전투체계로부터 표적 정보가 수신되면 원격 무장 체계가 표적 선택 및 방향을 가리키고 영상 상태 정보를 다시 전투체계에 전송하도록 연동되는데요. 이와 함께 복합하기 RCWS는 하나디펜스가 해병대 핵심 돌격 전력으로 운영 중인 KAV에 탑재될 만큼 그 기술의 완성도도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복합하기 RCWS는 K6 기관총 외에 K4 유탄 발사기 연막탄 같이 다양한 공격 무기로 무장이 가능합니다. 한편 하나는 복합하기 RCWS를 업체 주관으로 체계 개발해 2023년까지 전력화할 예정으로 밝혔는데요. 이렇게 되면 주야간 탐지, 표적 식별, 군사자표 획득, 기동간 안정화 자동 추적 기능으로 표적 정밀 조준 사격이 가능해집니다. 여기에는 항법 센서,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감시 타격 시스템 연동을 통해 정확한 표적 좌표를 획득하면서 이동하는 표적을 조준하고 각 무장, 탄종, 사거리별 정밀 탄도 계산으로 정확도를 향상시켰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차륜형 장갑차용 RCWS는 장갑차 전술 차량 탑재를 위한 130kg급 경량형 다목적 원격 무장으로 하나디펜스가 시제품의 개발과 성능 시험을 완료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장갑차, 전술 차량, 자주포 등 기동 및 화력 체계 탑재 가능한 소구경에서 중국형 RCWS를 자체 개발하게 되면 국내 사업은 물론 해외 다양한 사업으로 영역 확장이 가능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계 RCWS 업체 중 노르웨이 콩그보스사가 2만 1000대를 판매해 판매국가, 판매 수량 등 전 분야에서 RCWS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RCWS는 단일형과 복합형이 있는데요. 단일형은 K4급 유탄 발사기 또는 중기관총 같은 화기를 짐벌이라고 하는 구조물 위에 거치하게 되는데요. 짐벌은 총기를 360도 선회시키거나 고각기동과 표적에 대한 사격 통제 기능을 갖춘 구조물 위에 올려 단독 운영하고, 복합형은 자동 유탄 발사기와 K6급 경기관총을 짐벌 위에서 동시에 운영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콩스버그의 프로텍터는 단일형 RCWS로 미국의 스트라이커 장갑차, 스위스 피라냐 장갑차에 탑재됐습니다. 전기식 구동 방식을 채택해 360도 선회 및 고각 조정이 가능한데요. 주간 CCD 카메라, 레이저 거리 측정기 및 영상 장비를 장착한 것이 특징입니다. 목표물 탐색 후 탄약의 종류, 경사, 외부 환경 등을 고려해 자동으로 탄도 보정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자동 유탄 발사기, 중기관총 등 다양한 화기 탑재가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현재 RCWS 기술의 절대 강자는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습니다. 독일 KMW, 이스라엘 라파엘, 엘빗, 호주 EOS 등의 판매 실적은 비슷하기 때문인데요. 독일 KMW사의 FLW200은 중기관총 등을 탑재해 연속 360도 회전이 가능하며 독일의 레오파르트2, 복서, 차륜장갑차 등에 탑재되고 있으며 이스라엘 라파엘사의 미니샘스는 자동 유탄 발사기 또는 중기관총 등 무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차륜형 보병 수송용 장갑차 에이탄에 탑재됐으며 해군용 버전인 미니타이프는 이스라엘 스텔스 무인전투정 프로텍터에 적용됐습니다. 한편 호주 EOS사의 R400 마크2 복합형은 30mm 캐논과 7.62mm 경기관총이 사용될 만큼 이제 RCWS는 현대전장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후발 주제인 우리 한국이 여기에 뛰어들게 된 것입니다. 하나의 RCWS 기술력도 상당한 수준입니다. 그 적용 사례가 타이곤인데요. 하나디펜스의 전신인 두산 디에스트가 앞서 개발한 블랙폭스의 후속 모델이기도 한 타이곤은 성능을 꾸준히 개선해 지금의 스펙을 갖추게 됐습니다. 타이곤은 대표적인 해외 수출형 무기체계로 그동안 동남아와 중동 등에서 관심을 보여왔는데요. 특히 지난해 아랍에미리트에서 성능 시연을 하며 이름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세계 주요 국가에서 무기 계획을 할 때 자국군에서 사용 중인지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만큼 안타깝게도 아직 수출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방산업계는 자사가 개발한 무기체계를 군이 시범적으로 운영해보는 제도를 만들어달라고 꾸준히 건의해왔습니다. 이러한 건의가 현실화됐고 한국육군이 타이곤을 시범적으로 써보기로 한 것인데요. 10월 수출용 무기체계에 대한 군시범 운영 협약이 체결된 이후 타이곤은 육군 25사단과 공병여단에 투입돼 성능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남미 한 국가에서 타이곤 도입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드러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출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 군으로부터 시범 운영에 대한 확인서가 발급되며 수출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타이곤은 남미에서 제2의 레드백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오는데요. 우선 타이곤은 기존의 하나디펜스에서 개발한 차륜형 장갑차 블랙폭스에 비해 성능이 대폭 향상됐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기존 400마력 수준의 동력장치를 525마력의 고성능 동력장치로 업그레이드하여 최고 110km 이상의 기동성을 확보했습니다. 방어 성능도 기존보다 강화된 스타나그 레벨 3를 확보함으로써 직사각이 지뢰 급조 폭발물에 대해 수준 높은 방어가 가능해졌습니다. 스타나그 레벨이란 나토 협의체 구성원 간의 규격서 약어로 군사용 또는 기술적 프로시저, 장비들에 대한 프로세스 프로시저 용어 및 조건들을 기술하였으며 그중 4,569개 항목은 장갑차 등의 방어력을 측정하는 항목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적합한 성능을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국내 운용 중인 RCWS는 전방에서 운용하는 초보적인 전방 초소 고정용, 함정용 RCWS 등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국내 RCW 시장의 경우 함정용 시장은 매년 열대 수준으로 2030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며 기동장비용 시장은 2021년 해병 상륙장갑차용 복합화기 양산을 시작으로 2022년 육군의 아미타이거 착수에 따라 차륜형 장갑차, K2 흑표전차 성능 개량, 소중형 전술 차량 등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국방로봇 시장은 현재 개발 중인 로봇체계에 탑재돼 2025년 이후 본격적으로 전력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화포 체계형 시장은 2027년 K9 자주포 2차 성능 개량 사업 시 전력화될 것이라는 게 업계 전망입니다. 다각화되는 RCW 시장에서 한국의 선전을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꺼리투브였습니다.